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론 TV입니다. 속보입니다.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 구독료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얼마나 인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론의 인도 방문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가는지 그리고 1분기 어닝콜에 나올 수 있을지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현재 테슬라의 빠른 전략 실행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연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1.2%에서 1.62%까지 빠지면서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 S&P 500은 그래도 5천선, 나스닥은 16,000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면 좀 풍전등화 같은 모습이긴 해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보고를 하기를 앞으로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자국 영토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란이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중동의 이러한 우려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특히 미국 CPI 지수가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6월달, 7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올해 계속해서 전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죠. 고점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할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돌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는데 달러 가격이 우리나라 돈 기준 장중 1380원도 한번 찍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 역시 지금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 가격 상승은 국채 금리 하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이는 좀 다행인 점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오늘의 특징주로는 쿠팡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죠. 신규 회원의 와우 멤버십 가격 58%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기존 회원 역시 올해 8월 달부터 인상을 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못해도 4천억에서 5천억 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11%나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4월이 되면서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닝을 발표하는 것은 역시나 금융기관이 되겠는데요. 시티그룹, JP모건, 제이스, 웰스파고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발표했습니다만 은행의 대표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순이자 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주가가 부진했어요. 오늘 중동발 우려가 있었고 은행주들 역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JP모건 체이스가 6.4%나 빠졌고 그간 시장의 주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오늘 2.68% 빠졌어요. 엔비디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최근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힘을 못 쓰면 전반적으로 증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동의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만 자, 아직까지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까지는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보여드렸죠. 자, 하지만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20%대로 내려오면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월달에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2024년에 2022년이 재현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2022년 초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미 연준의 급속도의 긴축 정책이 시작이 되었죠. 현재 CPI 지수나 PCE 지수나 3%대, 2%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중동에서 전쟁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유가의 급등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한동안 고금리가 지속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증시는 이러한 우려감을 먹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도 안전자산이지만 주식이 저가로 떨어질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투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해 한 차례의 금리 이상 최소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7월달, 늦어도 한 9월달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16,175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51선이 되겠습니다. 51선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온 모습이에요. 작년 11월 달부터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승에는 엔비디아 즉 AI의 주주들의 급등이 나스닥을 상승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6,500선 정도를 고점으로 찍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51선을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좀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만큼 조심할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있으면서 200일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일선은 좋은 매수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식을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테슬라는 금이 2% 정도 하락한 171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나스닥이 1.6% 빠진 거에 비해서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스닥이 1.6% 빠지면 테슬라는 최소한 4, 5% 정도 빠져줘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 점은 170불대로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FSD 기술 발전 그리고 로보택시의 발표 8월 8일에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4월 말과 5월 초에 뭔가 일론 머스크가 큰 것을 발표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테슬라의 160불대, 170불대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테슬라를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좋은 매수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4월 23일에 어닝콜이 있을 예정인데 이날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의 향방이 드러날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테슬라가 170불대에서 잘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뭔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발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핸들이 없는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한 일론 머스크인데, 자, 이를 위해서 미국 15개 지역의 로보택시의 프로토타입 비어클을 운행을 해보고 테스트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채용 공고를 냈을 때가 4월 8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1일에 다시 한번 채용 공고를 클릭을 해보니까 15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말인즉슨 8개 지역은 채용이 완료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채용 공고가 아예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토타입 비어클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로 리절트,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어제 채용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로보택시의 발전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지난 3월 19일 트윗에 따르면 4월 말과 5월 초에 큰 것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그간 큰 것을 너무 많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1개월 무료 사용 나왔고요. 로보택시 발표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것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FSD 구독료 인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4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빨리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공식 트윗 계정에서도 You can now subscribe to FSD for 99 per month in the U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99불로 낮췄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돈 거의 13만원, 그러니까 10만원대로 내려오면서 구독료가 거의 50% 정도 인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구독료를 인하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공식 와이드 릴리즈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SD 구독료가 기존에 199불이었는데 50%나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러면서 공식 와이드 릴리즈를 더욱더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약 200불대 가격은 한 달마다 지불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 99불이 되면 채택률이 정말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보면 시장과 잘 소통하는 일론과 테슬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2021년에도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FSD의 구독료를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투표를 올렸는데 과반수 이상의 고객들이 월 99불을 원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최근에 써요 메리님도 올해 3월 27일에 이렇게 다시 한번 투표를 했는데, 자, 50%에서 더 많은 사람이죠. 75%의 사람들이 월에 99불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32,000명이 넘게 투표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좋아요 버튼을 눌렀어요. 자, 이러자 곧바로 테슬라의 FSD 가격이 월에 99불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의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얼마나 FSD에 진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제는 채택률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확인해 볼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구독료를 내리는 것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야슈 샤르마라는 분께서 99불로 구독료를 내리면 채택률이 2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현재는 한 10%대거든요. 그러면 뭐 2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150%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트윗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어요. 일론 머스크의 예상도 뭐 25%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윈윈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구독료를 99불로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FSD를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월이 끝나면은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나는 거죠. 5월 달부터 돈을 내야 되는데 한번 맛을 봤으니까 계속해서 맛을 보고 싶을 건데 그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춰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자, FSD 채택률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찬성을 했다라고 했죠. 자, 일단 20%까지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격은 절반이 되었지만은 매출이 2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똔똔인 것입니다. 가격은 절반이 되었지만 매출이 2배 증가했으니까 FSD 수익은 전과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나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버전 10이 엔드투엔드 AI로 바뀌면서 FSD 마일리지가 급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체험 기간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직 상승했던 FSD 마일리지인데, 채택률이 20%로 올라가면 당연히 데이터가 기존보다 2배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FSD에 얼마나 진심인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엣지 케이스를 더 잡아낼 수 있습니다. FSD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미 뭐 H100이라든지 A100이라든지 컴퓨팅 파워를 대폭 늘린 테슬라이기 때문에 거의 메타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뭐 슈퍼컴퓨팅 AI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구독료를 낮추더라도 이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건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자율주행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미 채택률이 증가된 상태에서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독료를 올리면 되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FSD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뭐 한 10만 불로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격을 50%나 인하했다라는 건 정말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FSD의 일시불 구매 가치는 12,000불이죠. 자, 하지만 10만 불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배까지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늘려서 규제기관에 충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미 올라간 채택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역시나 가격은 나중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쿠팡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새벽 배송 받을 수 있고요. 무료 반품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쿠팡 플레이까지도 볼 수 있는 멤버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기존에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한 3,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구독자가 확보가 되니까 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한번 이런 새벽 배송과 무료 반품에 익숙해지면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쿠팡 어쨌든 11%나 넘게 주가가 올랐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쿠팡과 같은 정책 하게 됩니다. 채택률이 뭐 25%까지 올랐는데 나중에 FSD 구독료를 막 50% 인상을 하게 되면, 다시 원복을 시키게 되면은 또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제 계산에 따르면 현재와 FSD 수익은 비슷한 것을 유지를 하고요. 데이터는 2배나 올릴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는 아마도 질레트와 같은 면도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질레트는 면도날 기업이에요. 댄 머스크님이 좋은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16년 자신의 모델 S의 최신 FSD 12.3.4를 다운로딩 받고 있다라는 트윗이 있는데요. 약 8년 전 모델에도 FSD가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8년이나 된 구형 모델이 로보택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8년 된 모델 S 팔고 싶겠습니까? 로보택시라는 건 피처폰이 스마트폰이 된 것이나 다름없죠. 어메이징한 새 차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새 차를 팔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러한 얼리 아답터 고객들께서 2024년 신규 모델을 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뭐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나 테슬라는 면도기 기업이 아니라 면도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질레트 역시 면도기는 거의 무마진으로 뿌립니다. 하지만 소모품인 면도날은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어요. 면도날은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뭐 구독료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월가의 기관들이 테슬라를 아직 자동차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FSD 구독료가 구독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슬라는 AI 자동차 FSD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면도날 즉 AI와 FSD를 파는 기업으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4월 말과 5월 초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사이에 큰 뉴스들이 터지고 있어요. 로보택시 발표도 있고 다음 주면은 12.4도 FSD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독료 인하까지 나왔죠. 큰 것들이 너무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말과 5월 초에 나올 만한 발표는 역시나 뭐 인도 진출 선언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FSD 라이센싱 딜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빨리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에 될 것 같은데 만약 정말 충격적으로 4월 말과 5월 초에 라이센싱 딜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정말 삽시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포드나 GM 같은 기업이 FSD를 채택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으면은 아니면 뭐 따라쟁이 샤오미도 뭐 라이센싱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발표가 되겠죠. 중국과 유럽 FSD 출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로보택시 뭐 시범 사업, 뭐 어떠한 뭐 텍사스라든지 일부 작은 도시에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일단 프로토타입이 돌아다니는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뭐 가장 강력한 리스크 요인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4월 23일 화요일 시장 마감회 후에 발표될 1분기 실적이 되겠는데요. 오늘 분석한 바에 따르면 FSD 채택률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어닝콜에 나와서 뭐 FSD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델 2에 대해서 25,000불짜리 모델이죠. 뭐 강력한 출시 시기라든지 확신을 심어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애프터 마켓에 크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 일단 결론적으로 1분기 어닝콜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Prime Minister 여기 모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 인디아라고도 적혀 있어요. 인도에 직접 갑니다. 가서 4월 21일과 22일에 이 모디 총리를 만나서 좀 담판을 지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좀 큰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 때문에 제가 4월 말과 5월 초에 있을 발표가 뭐 기가팩토리 인디아 또는 인도 지출 선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월 1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이 4월 23일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인도 방문 이후에 바로 복귀를 해서 어닝콜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